부동산 기사를 보면 네. 같은 지역인데 네. 어떤 기사는 상승을 했다고 하고 네. 또 어떤 기사는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엄청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런 뉴스는 안 나올 거예요. 누가 봐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요즘 그런 뉴스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오늘 클릭했는데 어떤 뉴스는 뭐 2주 동안 올랐다. 네. 옆에 뉴스는 하락했다. 네. 똑같은 서울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요즘처럼 보합하는 시기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감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냐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시세를 만드는 곳들, 시세 조사하는 곳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한국부동산원, 그 다음에 KB부동산, 그 외에도 몇 군데 많아요. 뭐 부동산 1, 2, 4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 출처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회원님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한국부동산원, KB시세 네. 이 두 가지 좀 각각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국토부 산하에 원래 과거에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금 좀 바꾼 거거든요. 네. 옛날에 하도 이제 정부에서 시킨 대로 통계를 조금 가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러면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원이고 그 다음에 KB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시세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다른지 살짝 보면 요즘 대구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 하락하는 이 지역을 이 기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걸 딱 보면은 더 차이점이 잘 드러나겠죠. 네. 대구에 있는 뭐 지역 시세보다 특정 아파트 시세가 막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그랬을 때 시세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샘플링을 좀 가져와 봤어요. 탁 올라갔다가 지금 툭툭툭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변곡점이 있거든요. 이게 20년 10월, 11월, 12월. 특히 11월, 12월에 거래가 지금 빡빡 2달 동안 지금 엄청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 지나서 21년도 뭐 9월달, 22년 1월달 이렇게 저점이 하나씩 찍힌 거거든요. 시세가 주차별로 나와요. 주차별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주 금요일 또는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가장 변곡점이 되었던 20년 11월 그 다음에 그때 급등을 했고요. 21년 9월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날짜를 잘 생각하면서 이 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한 7월 달까지는 뭐 큰 변화가 없었으니까 뭐 두 개의 시세를 딱 비교해 보는 거죠. 3억 7천에서 4억 5천. 한국부동산원은 이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KB는 4억에서 4억 5천. 이 폭이 어때요? 한국부동산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저점이 좀 더 낮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보통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시세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한국부동산원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지금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있단 말이에요. 파란색 선. 네. 이게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최저가와 고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점으로 찍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20년 10월 달 되게 조금 오른 가격으로 시세가 탁탁 변화한 게 보여요. 점이 찍혀 있거든요. 네. 근데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걸 매주 보면 한국부동산원은 시세가 제자리인 것처럼 매주 발표했고요. KB부동산은 지금 미세하게 3주차부터 4억 6,700으로 700만 원이 탁 움직였습니다를 딱 보여줘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최고가 갱신했던 20년 11월 달 되면 KB는 이게 지금 시세가 3주차 때부터 뻥뻥 뜨거든요. 네. 근데 한국부동산원은 제자리죠. 반응이 좀 느려요. 음.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걸로 가볼까요? 쭉 가면 21년 9월 달에 조금 급매물로 거래가 찍혔어요. 지금 KB 같은 경우는 이게 5억 6,500에서 5억 5천으로 바로 탁 2주차 때 시세가 탁 내려갔거든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은 제자리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려간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되게 저점을 찍었는데 22년 6월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은 4억 3,500에서 5억 5천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KB는 4억 6,500에서 5억 2,5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이 높은 것도 한국부동산원이 높고 낮은 것도 한국부동산원이 낮아요. 네. 시세를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KB는 좀 약간 이렇게 폭이 좁죠. 네. 저는 이게
그 둘의 차이라고 봐요. 아.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부동산원은 그 실거래가가 찍힌 그 고점, 저점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해요.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근데 KB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좀 덜해요. 그거는 하나인 것 뿐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한 시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시세가 변화가 생겼을 때 좀 더 빠르게 반영되는 거는 KB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샘플로 하나를 봤는데 우리는 보통 지역 시세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주, 2주 동안 서울이 내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각 아파트별로 이거를 모집단을 만들어서 평균을 만들어서 지수를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아파트 하나하나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게 하나로 툭 찍히면 한국부동산원은 하락한 거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KB는 약간 조금 단단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것들이 여러 개 좀 거래가 발생해야 이게 조금 내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제 대구에 있는, 지금 아까 그 아파트가 대구에 있는 중구에 있는 샘플 아파트였거든요. 네. 그럼 대구 중구에 있는 지역 시세 그래프가 어떻게 다른지 가져와 봤어요. 네.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이게 그래프가 KB 시세예요. 어쨌든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는 모습,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가 한국부동산 원인데 하락하는 느낌이 더 크죠. 모양새는 비슷해요. 네. 그 반응이 얼마나 미세하게 좀 빨리 반응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하락하는 모습은 부동산이 더 커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기자라면 부동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글을 써야 이게 클릭을 많이 할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야 클릭을 많이 할까? 그때 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샘플을 한 개만 더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대구 걸 봤는데 서울에서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상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반포 주공 뭐 이런 거 지금 하늘 열려가지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부동산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를 딱 해봤어요. 그래프 모양을 딱 보면 이게 네이버 부동산이거든요. 점들이 막 찍혀 있죠. 실거래가 점이. 근데 저 파란색 요게 지금 밴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최저가거든요. 이 실거래가를 못 따라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웬만한 기축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다 커버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건축은 커버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가 최근에 37억을 찍었는데 제일 작은 평수가 네. 이게 사실은 반포주공 3주구인데 어쨌든 이게 한국 부동산원 시세상으로는 최저 28억에서 34억까지 돼 있어요. 그럼 KB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6월 시점에 26억에서 최고 36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KB는 이것들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반영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물론 이거 단지 하나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조사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곳은 오른다. 또 어떤 곳은 내린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군님, 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거는 네, 한국부동산원은 네, 실거래 기준이고 네, KB는 네. 중개사 호가 기준이다. 근데 네. 한국부동산원도 중개소에서 그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도맡아가지고 매주 정보를 올려줘요. 거기서도 그걸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하지만 그 내부적인 또 기준이 또 다른 거죠. 네. KB도 당연히 기본적인 시세 조사하고 또 중개소에서 정보 받고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얼만큼 그걸 더 잘 반영해 줄 거냐 그 내부적인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르죠. 그러면 네. 그럼 둘 중에 좀 그래도 어떤 거를 신뢰해야 현실에 좀 가까운 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시세 반영이 좀 더 빠른 게 KB 아닌가 싶어요. KB를 저는 조금 더 즐겨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대출 시세 기준이 되잖아요. 한국 부동산원은 이거는 그냥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고 사실 대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지금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시세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전화해서 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직결되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훨씬 더 전화가 많이 가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진짜 그게 맞으면 반영해 주기도 하고 이게 좀 살아있는 정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좀 부동산 기사를 읽을 때 또 네. 유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호갱이 되면 안 되니까 네.
특히 이제 약간 악의적인 편집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부분의 기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출처가 어딘가. 네.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KB인가 네. 한국부동산원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본인들이 가공을 하고 마지막에 보여줄 때 그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는 기준, 그 기준도 잘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올랐다가 뭐 이번 주에 잠깐 내렸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난주 대비 3배 하락.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요거는 진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그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숲을 보려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네,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네, 그 안에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유튜브 촬영하고 있고 또 썸네일이나 뭐 제목 뽑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도 진실을 또 너무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잘 선별해서 좀 판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연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